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부의 동료 의원님 여러분, 새누리당 논산 출신 전낙훈 의원입니다. 저희 지역 논산의 현안이자 충남도 군사시설에 대한 공통의 문제를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제가 왜 군부대와 군사시설 주변 지역 지원 조례를 발의했는지, 지난 1년 이상 지금까지 조례가 왜 추진을 멈추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먼저 조례를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USB 화면을 좀 켜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마산 삼동에 사는 조우영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내가 지금 76인데 내가 국민학교 4학년 때 훈련소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다시피 해갖고 이 훌다리 뒤에서 살고 있는데 우물안이 들어있는 개구리처럼 지금 현재 여기에는 버스도 안 들어오는 동네가 우리 동네입니다. 그와 반면에 노인네들은 전부 70이 넘은 사람들인데 예를 들어서 버스가 안 들어오고 펜션만 지금 한 40개 말하자면은 100여 가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연의 날이 되면은 차가 우리들 차하고 해갖고서나 한 100대가 밀려요. 그렇게 밀리는데 여기는 한정되어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시간이. 그러면은 여기서 좌회전에서 나가려고 하면은 저기 논산이나 삼거리 사람들이 양보를 안 해주면은 여기 있는 사람은 들어가도 못하고 나오도 못하고 아주 그냥 차에 밀려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논산시 연무 큰곡 3리 70-5번지에 사는 주민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물 때문에 농사에 있는 제방이 흘리고 그로 인해서 피해가 많습니다. 해마다 이런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농사짓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군부대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군부대에서 나와서 이제 현지 답사를 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시청에 가서 알아보라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또 시청에서는 군부대에서 내려오는 물 때문에 그런 거니까 군부대에 책임이 있다. 서로 이렇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하도삼리 이장 강석합니다. 저희 부락에는 20여 년 전에 이 항공학교가 들어오는 바람에 동네가 거의 못 사는 동네로 이렇게 많이 변했습니다. 특히 이 헬기 소음 때문에 이 가축이라든지 가축 피해가 가장 심하고 또 이 주민들도 이 소음 피해 때문에 저녁이 같은 경우에는 TV 시청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주민들이 이사 오고 싶어 하는 분이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다 떠나는 동네로 변했어요. 마을 가구 수가 예전에 60가구 이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는 30여 호밖에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예.
USB 꺼주세요. 뭐 수백여 가지의 그 유형이 있지만은 몇 가지 표본 사례를 지금 동영상을 통해서 보셨습니다. 결국은 군부대나 군사시설 주변 지역 삶은 불편하고 또 사유재산은 처분도 안 될 뿐더러 가격도 폭락해서 피해를 입고 있고, 이런 많은 피해를 감수하면서 숙명처럼 지금 살아오시는 분들인데 그 피해와 불평등을 좀 줄여드리자. 그분들이 숙명처럼 안고 살아오신 한을 풀어드리자. 그러니까 어느 농부가 그러지 않습니까? 훈련소에 얘기하니까 그 울타리 밖은 우리 책임이 아니다. 그 다음에 논산시에 가니까 그 물은 훈련소 안에서 흘러나온 물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평양 시민입니까? 중국 인민입니까?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이제 조례를 제정한 것은 결국 돈, 예산의 문제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조례를 추진해온 경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제가 참고자료 1번에 올려놨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횟수로는 2년 됐지요? 방송이 잘 안 돼요? 예, 소리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나옵니까? 예, 기획실장 김용찬입니다. 재작년에 제가 9월에 등원하자마자 보통교부세 관련 질의를 하고 나서 10월 달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방에 가서 조례 제정을 도와달라 하는 취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예, 기억납니다. 더구나 군 복무를 필요하지 않은 우리 안희정 지사 같은 분이 앞장서야 될 당위성을 제가 또 말씀드렸지요? 예. 예. 그러면 참고일 화면에, 참고일 자료를 보시는 바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서 관련 부서에 검토 및 의견 조회를 하고, 입법 얘기하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례안을 발의하고, 근데 이게 이제 행자위로 회부가 됐어요. 그랬더니 또 중간에 부서가 잘못됐다 해가지고 안전건설 해양소방위원회로 변경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10월 1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류된 상태예요. 왜 이런 현실이 되었느냐? 참고자료 2를 보시면은 우선 교부세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올해 2016년도 교부세는 유동적이고 아직 책자 발간이 안 돼가지고 작년 2015년도 교부세를 기준으로 했어요. 우리 충남도가 1년 동안 이렇게 유지하는데 정부가 판단한 기준에 1조 5,112억 원이 있으면 충남도가 1년 동안 기본적인 관리 유지가 될 수 있다, 이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근데 1년 동안 우리 충남도가 이렇게 받아들인 지방 세수를 판단해 보니까 약 9,179억 원에 불과하다. 그래서 보통교부세를 5,933억 원을 채워줘서 자주재원을 늘려줘가지고 그 돈으로 이렇게 살림을 살도록 하고, 국비사업이 내려오면 도비를 붙여서 지방으로 내려가나, 아니면 도가 어떤 역점 사업을 할 경우는 이 돈을 가지고 시군에 주면서 시군비를 보태서 이제 사업도 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정부 돈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 모자란 돈의 86.6%에 해당하는 조정률을 적용해서 5,143억 원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준재정 수액은 뭐 일반 행정비, 문화환경비, 사회복지비, 지역경제비 이렇게 4개로 크게 나누고 이제 세세항에 들어가고 요소를 넣다 보니까 이게 약 100여 가지가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인구와 면적이다. 그러니까 충남도의 인구가 몇 명이냐, 호적상에, 그 다음에
면적이 얼마나 넘느냐. 이걸 기초로 해서 이제 여러 요소를 가미해가지고 교부세를 또 기준 재정 수요를 판단해 줍니다, 정부가.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마다 특수한 소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충남에 지금 구지역이 발생돼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이 소, 돼지, 닭, 오리는 서울보다는 우리 충남이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은 약 10억 원 정도 이렇게 정부가 해주지만 우리 충남은 무려 406억 원의 수요를 대줘요. 그 다음에 군사시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군사시설은 뭐냐면 국가가 안보시설로 쓰지 않으면은 논산시는 또는 천안시는 그 지역에서 지방세들을 거둘 수 있어요. 또 그것이 매매가 되고 취득을 하면은 충남도는 취등록세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국가가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재정도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남도의 이 어려움, 논산시의 이 어려움을 중앙정부가 보전해 줍니다. 어떤 명분으로 보전해 주냐? 지역균형, 낙후 지역에 대한 발전을 좀 시켜라. 그런 명분을 걸어가지고 이걸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댐이 있어도 마찬가지야. 댐이 그 어떤 특정 시나 군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 댐이기 때문에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역균형 수요를 다 보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멍청하지 않아요. 어떤 데는 아주 현명하고 영악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균형 수요라는 게 있어요. 모든 국민, 노인, 장애인, 아동 이런 것을 다 인정해 주지만은 노인에는 기초 노령연금이 또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노인에 대해서도 또 보정수요를 인정해 줍니다. 그렇죠? 그건 다 연구를 하고 오셨겠죠? 그러면 또 뭐를 인구에 반영해 주냐? 군인들을 반영해 줍니다. 왜 군인들을 반영해 주는지 아세요? 그 참고자료 사에 보시면은 보정인구라 이런 게 있어요. 보정인구라 해가지고 군인, 전투경찰, 의무소방대원, 그리고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 이게 우리 충남에 34,505명이 2015년도에 반영됐어요. 그 중에 29,841명은 군인이고 나머지는 이제 전투경찰이나 그 의무소방대원, 재소자 이런 사람입니다. 그에 따른 군 관련 보증 수요액이 인구분으로도 나오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군용지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면 참고자료 5에 보면 주민등록법이 있어요. 실장님, 영내에 거주하는 군인들은 내가 훈련소에 입영했다가 강원도 포천으로, 경기도 포천으로 발령받아도 30일 이상 거기에 거주해도 주민등록증 안 가지고 가죠? 그 세대주에다가 놓고 가죠? 법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참고자료 5 주민등록법 제6조하고 16조에 보면. 그러니까 정부가 보니까 주민등록증을 기준으로 해서 국민 1인당, 시민 1인당 이 교부세를 주는데 보니까 군인들은 그 지역에 가서 살면서도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과외로 와 있는 인구예요. 그 과외로 와 있는 인구에 대해서 보정을 해주는 겁니다. 왜 보정을 해주냐? 낙후지역, 군인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이 낙후돼 있으니까 이 돈을 이렇게 수요를 인정해 줬으니까 알아서들 좀 잘 그 다독거려 가면서 사세요. 이렇게 하고 재정 수요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수요가 인정했는데 수입이 없으면 교부세로 채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또 병역법이 필요하냐? 거기 말씀드린 그 전투경찰이나 의무소방대원도 현역으로 간주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 호적 가지고 주민등록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 논산시에는 14,000명이라는 인원이 호적에 무관하게 더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조세연구원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지방조세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은 국민 1인당 교부세가 평균 102만 원 내지 103만 원쯤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4,000명이 호적을 가지고 오면은 우리 논산시는 150억 이상의 재정 수요를 인정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호적을 안 가지고 오고 그냥 보정해 주다 보니까 자투리돈 받는 겁니다. 자투리돈. 왜냐? 지방 세수도 똑같이 주면 안 되기, 똑같이 안 돼요. 어떻게 주느냐? 그 지역의 1000평방미터당 재산세를 얼마 받느냐? 그 재산세의 20%만 인정해 줘요. 거기서 60%는 시군에 주고 40%는 도에 주는 겁니다. 그래 놀아줘요. 그러니까 해당 시군이나 도의 입장에서는 국가 안보시설 때문에 자기 소중한 지자체의 재산을 빼앗긴 꼴이 되는 거는죠. 그 냉철하게 보면은.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재정 수요로 인정해주고 그걸 보정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지방자치법을 참고자료 6에 이렇게 게재해 놨어요. 거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도 있고 국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함부로 하지 마라. 그래서 국가 사무의 처리 제한 해가지고 11조도 실어놨어요. 11조 보세요. 거기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국가 사무예요? 아니잖아요. 국가 사무가 아니니까 당연히 지방에서 챙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챙기느냐 말이에요. 돈은 10년씩 이상 받아왔으면서도 이런 목적으로는 왜 안 쓰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관련 법령도 검토하고 또 의회 그 법률 지원해 주는 분들하고 이런 관계도 대화 시간도 갖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했더니 뭐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 사무가 아니고 또 정부가 그런 재정 수요와 이런 것을 인정을 했는데 우리 안건소위에 가지고 예산을 담당하는 분이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 그 군인들 한 사람당 교부세가 얼마인지요? 정확히 계산을 낼 수가 없어요. 또 그 사람들로 인한 수입이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돈을 씁니까? 내가 그래서 참 이 사람 딱한 사람이구나. 그 당신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는 산수는 알아도 개념으로 하고 논리로 하는 수학은 모르는 사람이구나. 어떻게 당신 같은 한심한 사람이 6조 원의 예산을 집행합니까?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 그렇게 법이 재정이 갖는 의미를 해석하고 그것을 합당하게 쓰고 합법적으로 쓸 줄 알아야 그게 예산을 총괄 담당하는 사람인데 거기서 한 사람당 10매던 22원 따져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건소에 딱 이게 큰 거 먹다가 걸린 것처럼 이 목에 딱 걸려가지고 법이 지금 계류 중에 있어요. 나 이게 하도 통상스러워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실장님이 안 한다는 건 안 해요. 근데 최초의 기획조정실장님이 부여한 대로 지속발전 가능 담당실에서
이게 우리 사무가 아니네 해가지고 계속 검토하고 끝을 가다 말고 또 이게 안전 건설 해양 소관사항이라고 넘어갔어요. 넘어갔으면 안건소에서도 저를 찾아가지고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게 그 수요액하고 수입액이 이들로 인해서 얼마인지 계산을 해낼 수 없다고 이런 소리에만 그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런 그 답답한 현실에 내가 당신은 식민지 국가의 그 국장이냐고 내가 따로 묻지 않습니까? 왜냐? 미군 공여지는 챙겨주지 못해서 안달하면서 왜 우리 한국군이 있는 데는 챙겨주지 않습니까? 지금 그 동네에 사시는 분이 저 위에서 방청하고 있어요. 국민학교 5학년 쫓겨났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훈련소 들어온다 해가지고 전쟁 중에 뭐 또 전쟁 끝나고 나서 뭐 먹을 거 있어요? 국가가 줄 돈이 있어요? 그냥 10년 동안 국가가 뺏어서 쓴 겁니다. 그러다가 박정희가 혁명정부 하고 나서 야 그거 좀 갚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임대로 좀 몇 푼 준 거예요. 그리고도 또 임대 또 한 10년 지났어요. 70년대 좀 먹고 살만하니까 야 그 토지 보상 증권이라는 거라도 그 좀 갖다 드리고 전부 땅을 이전해 오거라. 그래가지고 정부가 토지 보상 증권이라는 걸 땅 주인들한테 드렸어요. 그런데 토지 보상 증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10년 후에 어떻게 찾는다. 아이 그 당시에 보릿고개 하루 목구녁도 어려운데 10년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전부 은행이나 쩐주들한테 가서 와리깡한 거죠. 손절매. 국가에 빼앗긴 겁니다.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숙명처럼 알았어요. 그래서 그 농부한테 그랬어요. 아니 근데 아버님은 어떻게 사셨대요? 그랬더니 아버님은요 그냥 으르르니 하고 숙명처럼 살았어요. 한 60년을. 훈련소에서는 그 울타리 바뀌니까 논산시 가서 알아봐라. 논산시 가니까 그 물이 훈련소에서 나오지 않는. 참 이거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그게 논산에만 300만 평이 있어요. 군부대도 있고 훈련장도 있고 거기서 이제 농로도 시작되고 수로도 시작되고 아니면 거기서 끝나거나 그렇기 때문에 사통팔방으로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기획실장님 이분들을 어떻게 해서 한을 좀 풀어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 군부대 주변에서 거주를 하시면서 지금까지 삶의 여러 가지 불편한 제약 조건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국가로부터 희생을 당하신 그런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 아마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동향을 좀 보니까. 그래서 국가에서도 그 군부대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그런 법률을 제정을 하기 위해서 아마 발의가 된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만의 일이 아니고 그게 아마 전국적인 일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시면은 기획조정실에서도 나름의 역할을 해야 되겠지요. 예산 담당 부서가 정확한 의견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충남도가 도비 시비 쓰는데 교부세 안 쓰고 쓰는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다 지방 수입하고 교부세 붙여서 그걸 자주재원으로 국비 오면 거기다 붙여서 내려보내고 도 자체 사업이다 해가지고 돈을 태워서 시군비 보태서 써라 하고 내려보내는데 그건 저 교부세 아닙니까? 참, 교부세 아닌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그 논리의 빈약한 논리를 가지고 자꾸 한정짓는 그 관료들 보면은 이 사고의 틀이 문제인 것 같아요. 현실을 모르고
그래서 저런 문제들이 우리 충남도서부터 이렇게 잘 풀려가지고 전국의 군사도시에 사는 분들, 국방대 주변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상상이 되실 거예요. 갑자기 이 둥그런 23만 평이 들어왔으니까 왔다 갔다 하던 사람길, 논길, 기계와 경장로길, 물길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논산시가 재정이 없다고 1년에 1억 원씩 딱딱 하고 있으니 참 속 터지지, 속 터지, 농민들은. 그 지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도 좀 그런 그 재원의 문제, 예산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이해를 하시고 또 밑에 같이 고생하시는 분들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 나오시라고 한 거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시고요. 우리 지사님 잠깐 나오시죠. 예, 도지사입니다. 이 참 기획조정실장과 제가 이제 질의답변을 몇 마디만 나눴는데 결국은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그 당위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도 우리 지사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주민들의 고통에 대해서 또 제 고향 동네입니다. 예, 저 지역은, 저 진등 지역은 어렸을 때 제가 뛰어놀던 고향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 고향 동네의 고통에 대해서는 너무나 공감합니다. 그런 점에서 도지사로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참고 자료 그 7번 가지고 나오셨어요? 네. 네. 거기 자료는 미리 보내드렸는데 광역시도의 2015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을 비교해 보면 우리 충남의 인구가 205만 명에 면적은 8,204평방킬로미터로서 기준 재정 수액을 1조 5,112억 원을 이렇게 정부가 산정해 줬어요. 근데 이제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대전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놨는데 대전 같은 경우는 인구가 153만 명이고 우리 충남보다 한 50여만 적고 면적은 옛날 대덕군이니까 충남의 16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근데 재정 수요는 1조 7,777억 원이다 해서 한 2천억 이상 이렇게 재정 수요를 많이 인정받고 있어요. 이건 물론 도시가 갖는 어떤 특성도 있습니다. 그걸 충분히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우리 충남에 반영할 것이 누락됐거나 원천 자료가 부실했거나 해서 좀 꼼꼼하게 챙겨야 될 부분이 있다고 어떻게?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기준재정 수요액을 산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의원님의 아주 세세한 지적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함께 더 챙겨보겠다는 말씀 올리고요. 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서의 지방에 내려주는 국세에서의 할당량은 이미 총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은 이미 여기서 기준재정 수요액이 지방에 더 많으면 중앙정부가 그에 따라서 주문 구만인데 이미 총액을 정해놓고 짜맞추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뭔가의 재정 수요를 하나 인정받으면 다른 쪽에서 빼서 그 액수는 똑같이 맞춰버립니다. 네, 지금 현재 그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 재정 교부 방식이어서 사실상은 저희들 노력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요, 제가 논산시 예산 담당 부서의 어떤 직원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런 교부세에 관해서 저하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논산시는 올해 보통교부세를 250억 원 이상 더 받아서 자주재원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럼 훈장 줘야 되겠네? 제가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국가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줄 돈은 한정돼 있고 수요가 늘어나니까 결국은
조정률이라는 걸 적용해서 총 수요 대비해서 줄 돈을 해보니까 86%를 줄 것이냐 80%를 줄 것이냐 하지만은 해당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어떡하나 이제 250억 원을 더 받았다. 그래서 저는 왜냐면 돈은 역할이 없어요 여기서. 왜냐면 시군에서 올린 걸 근거로 해서 어떤 것은 30%를 도예배분하고 어떤 건 40%를 도예배분하고 이렇게 이제 배분율에 따라서 시군 이 배분율에 따라서 배분을 하기 때문에 일선 시군에 계신 담당자들이 정확한 자료를 데이터를 올려드려야 행정자치부에서 그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교부세를 산정해서 주거든요. 어떻거나 지사님 말씀도 맞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더 나가서 욕심을 좀 내자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지사님 그 홍보성 언론 며칠 전에 보니까 우리 충남도가 올해 그 국비 확보 목표가 5조원이라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됐더라고요. 참 자랑스러울 만한 일인데 문제는 이제 제가 참고 자료 2에 이제 충남하고 전라북도의 예산을 한번 비교해 본 적이 있어요. 비교해 보니까 2013년도하고 14년도에는 전라북도가 우리 충남보다 예산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2014년 이 양계년도에는 우리 도에서 국비 확보를 게으리했거나 핵심을 찌르지 못하고 변죽만 올려서 국비 확보에 조금 그런 사례가 발생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런 그 2017년은 어떤 특별한 전략이라도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일반 예산에서 그 일반 교부금을 확보하는 문제는 이제 기준 산식에 의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하고 또 그 산식에 있어서 기준 재정 수요액과 우리 기준 재정 수입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낮게 잡고 수요액에 대해서는 좀 확대되어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늘리려고 하는 노력을 한편으로는 해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각종 이제 국가 시책 사업까지 국비 보조 사업까지 포함해서 지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산은. 그래서 해당 지역에 있어서의 국가의 큰 그 사업들이 있으면 그 지역 내에 지금 사업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서해선 복선철도라든지 주요한 국가 사업들을 우리가 국가 사업으로 채택을 좀 시키는 것으로서 국비 확보 사업을 더 좀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순신이 전쟁을 하고 원균이가 전쟁을 하고 나폴레옹이가 전쟁을 하고 여러 사람이 했는데 누구를 얘기하는 최고의 장수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안희정 지사의 목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도 예산 획득을 위해서 우리 지사님이 지략을 더 짜내서 우리 충남이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발전과 희망 있는 충남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하는 겁니다. 예, 의원님께서 이렇게 세세하게 지적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도가 더 좋은 성적을 내리라고 믿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참고자료 8에 우리 농정국 예산을 제가 지적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공의 일은 예산하고 돈하고 사람이 하는 건데 충남도 올해 예산이 8% 증액되어서 사상 처음 6조 원을 돌파하였다.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지사님이 최우선 역점 사업이라는 삼농혁신을 주관하는 우리 농정국은 올해 1%가 줄었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어느 탤런트가 그러나 이게 말이 됩니까? 어쩌고 하더만.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제가 추경을 하면 더 늘어날 텐데 기본 8%라도 맞춰줘야 될 거 아니냐? 맞춰주려다 보니까 8% 늘리면 한 490억 되더라고요. 어떻게 농정예산에 490억 쓸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렇게 이제 구분하기 좀 어렵고 이제 줄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액수가 줄은 것은 아니라는 걸 의원님 아마 아실 겁니다. 기존에 농정 예산으로 포함됐던 것이 실국과 부처로 예산 항목이 옮겨지면서
그것을 농정예산으로 포함시키지 않아서 수치상에 줄어든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리고 또한 삼농 역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지방재정 수준 차원 내에서 농업보조금과 농업정책사업을 재정 수요를 늘려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로 주안점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필요한 일에 있으면 돈을 집중해서 쓰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지만 일반적으로 재정을 늘림으로써 삼농정책의 의지가 뒷받침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뭐 그건 뭐 저도 지사님의 그 생각은 같이 하지만은 결론은 일은 돈과 사람이 한다. 예, 그런 문제에서 접근하고 최근 예를 들면 이제 구제역 때문에 우리 논산을 비롯한 충남의 축산인들이 지금 혹독한 시련을 겪으면서 초비상 아닙니까? 예, 참 마음이 무겁고 아픕니다. 제가 누구의 잘못을 탓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축산인, 관련 공무원, 상황실 근무자, 방역조속 근무자 이렇게 격려하면서 이 조속히 지혜를 모으고 역량을 모아야겠지만은 전라북도에서는 두 군데에서 끝난 구지역이 왜 충남에 와서는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대책 없이 이렇게 퍼져나가느냐. 그러면 이로 인한 국비, 도비, 그 해당 시군비의 예산도 수없이 걸린 양 예산이 없어 쩔쩔매면서도 글리 쏠려 들어가겠지만 그 후속 조치도 중요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우리 농정 예산이 그런 건 이제 특수소유 아니에요? 뭐 구제역에 따른 그 일부 비용은 그 예비비에서 이렇게 조치가 된다 하더라도 그 후속 사업, 우리 충남도의 축산농가에 뭐가 문제냐? 그런 걸 좀 획기적으로 이런 기회에 좀 바꿔보자. 그러면 그 예산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가장 축산의 문제인 환경, 악취 이런 문제들. 그래서 저는 우리 지사님이 일반적인 인식에는 동의를 하면서도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동의를 안 하는 게 그런 분야에서는 예산을 증액해서 할 수 있고 또 작년에 가뭄이 또 많이 왔잖아요. 심하게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행정의 관성이 꼭 시계불알 같아서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이게 행정을 제대로 하는 행정이 아니다. 가뭄이 이쪽으로 갔다가 가뭄 없으면 끝나. 이건 아니다. 이게. 가뭄이 왔다가 서로 해소가 됐다는 이 가뭄은 또 온다. 또 온다. 그러니까 그 가뭄에 대한 그 작년도에 하다가 말은 미심한 부분을 더 노력하면은 예산 쓸 곳이 없겠습니까? 저는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예, 그 구조적인 정부와 행정이 취해야 될 기본 행정 업무에 대해 좀 더 집중해서 좋은 성과를 좀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적은 예산 추가 획득하고 잘 집행하는데 고생이 많으신데 그런 점을 좀 살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자리로 들어가시죠. 제가 여러 의안에 대해서 그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과 지사님께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건 비단 저 혼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논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여기 계신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해량하심과 또 그걸 좀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안목과 해안으로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